이제 대기하 해양 마지막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엘니뇨와 라니냐. 이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암기 문제다. 이것도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발생하는 이유는 남동 무역풍의 세기 변화. 남동 무역풍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면 발생하는 게 엘니뇨 혹은 라니냐인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남동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거고, 라니냐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세졌을 때 발생하는 거야. 약해졌을 때, 세졌을 때. 그러면 엘니뇨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평상시랑 반대 상황이 발생하면 엘니뇨야. 평상시에 기압이 높았던 지역이 낮아지거나 비가 안 오던 데가 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엘니뇨의 상황이고, 라니냐는 평상시 상황이 강화되는 거야. 비가 왔던 지역이 비가 더 오고 온도가 높았던 지역은 온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게 라니냐 상황이 된다 이거야. 그럼 남동무역풍이 왜 변하냐? 그건 몰라. 그건 사람들이 몰라. 그냥 저게 변했을 때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 알아. 근데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엘니뇨 문제 나오잖아? 그럼 표나 그래프나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보지 말고 보기만 봐. 보기만 바로 읽으면 기억에서 가는 엘니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거야. 그럼 니은은 나는 엘니뇨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고, 디귿에서는 다시 가는 엘니뇨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라고. 그럼 답은 기억 디귿 아니면 니은 둘 중에 하나지. 일단 이게 분류가 돼야 돼. 이게 짝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짝짓지 못한다는 얘기는 암기가 안 됐다는 얘기야. 못 외워서 못 푸는 거지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돼야 돼. 일단 첫 번째로 그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읽는 거야. 그런데 올해는, 작년까지는 되게 심한 라니냐였거든. 근데 올해부터는 엘니뇨다. 수능 보러 갔을 때 구분이 안 돼. 그럼 엘니뇨 찾아. 엘니뇨 찾아.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아. 엘니뇨 찾았을 때.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렇다고.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보면, 자, 얘가 주로 얘기하는 게 서태평양이랑 서태평양 쪽이랑 동태평양, 여기 비교해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얘를 경도로 표시하면 얘가 대략 140도 E고 얘가 90도 W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평양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어서 동태평양이고 태평양 기준으로 왼쪽이어서 서태평양이야. 이거 보고 착각하면 안 된다. 얘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기준으로 동서로 나눈 거고, 동태평양, 서태평양은 태평양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게 W가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W 나오는 게 동태평양 쪽이 된다. 그럼 평상시에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 평상시에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역 숫자. 대표적으로 여기가 인도네시아고 이쪽은 페루 쪽을 얘기한다고. 페루 지역을 얘기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이 가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그리면 해수면이 서태평양이 높아. 평상시에는. 그러면 볼게. 그럼 엘니뇨가 발생하면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되겠니? 평상시랑 반대니까 완만해질 거야. 라니냐가 발생하면 얘가 더 급해질 거야. 라니냐가 발생하면. 자, 평상시 이 상황이야. 그러면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지금, 자, 인도네시아 쪽 볼게. 해수면이 높아지면 침강이지. 그럼 여기 수온이 높을 거야. 두 번째, 왼쪽이 해수면이 높다 보니까 반대로 가는 물의 흐름이 하나 있다 그랬지? 그게 뭐라고? 적도 반류라고. 이 방향으로 적도 반류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이 왼쪽으로 밀잖아. 그럼 얘가 가 못 가? 못 가. 이게 특이한 게 경사 때문에 형성된 물인데 경사가 급하면 못 가. 경사가 급하면 오히려 못 간다. 왜? 얘가 많이 미는 거니까. 얘가 가지 못해. 그러면 인도네시아 쪽, 즉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물이 고여 있어. 평상시.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높을 거고 여기는 수온이 낮을 거야. 심지어 여기는 이제 용승까지 일어날 거니까. 수온이 높다는 얘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는 얘기야.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얘기지.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깊다는 얘기네. 그래서 수온 약층 시작 깊이는 해수면 높이에 비례해. 해수면이 높을 때 수온 약층이 깊어. 해수면이 낮을 때 그때 수온 약층이
얕아. 그래서 수온약층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평상시에. 이거 엄청 과장되게 그린 거야. 실제 저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평상시 상황을 보면 페루 지역은 평상시에 물이 올라올 거 아니야. 얘를 맞춰야 되니까 평형을. 뭐가 일어난다? 용승. 그래서 페루는 평상시에 용승이 활발하다. 용승이 일어나고 적도 반류도 못 오니까 수온은 평상시에 낮을 것이고, 평상시 수온은 낮을 거고, 또 용승이 활발하니까 이 지역은 산소는 많을 거고 영양염류도 많을. 아니 이거 먼저 쓰자. 수온이 낮고 여기는 기압은 높을 거야. 왜? 수온이 낮으면 공기가 무거워. 그럼 밑에 공기가 많이 몰려 있을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을 거야. 여기는 산소는 많이 있고 영양염류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어획량이, 물고기가 먹을 게 많아. 어획량이 풍부하다 이거라고. 어획량이 풍부하게 된다. 평상시 페루 지역은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다. 네가 먹은 물고기 2마리 중에 1마리는 보통 페루산이다.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여기는. 근데 인도네시아는 얘랑 반대라고. 평상시 이 지역은 수온이 높아. 수온이 높으니까 기압은 낮을 거야. 그럼 구름이 잘 만들어져. 비가 자주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거지. 여기 비가 자주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평상시 상황이야 이게. 평상시. 그런데 자, 엘니뇨가 발생을 했다고 볼게. 엘니뇨는 죄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남동무역풍이 약해졌어. 왜 그런지 모른다 그랬지? 그러면 남적도 해류가 약해져. 잘 물이 안 갈 거야.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럼 적도 반류는 많이 오겠네. 평상시보다. 그럼 해수면이 완만해지겠지? 근데 해수면이 여기는 높아졌잖아. 그럼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깊어진다고? 그럼 수온약층 경사도 완만해져. 그럼 봐라. 이 지역은 혼합층이 원래 이만했거든? 근데 엘니뇨 발생하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졌지? 얘는 혼합층이 두꺼웠는데 얘는 혼합층이 얇아졌다. 이게 이제 앞에서 배운 거랑 약간 괴리감이 온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그랬지. 근데 지금 바람 약해졌지. 바람이 약해졌는데 여기 지금 혼합층이 어떻게 됐어? 두꺼워졌지. 여기 지금 혼합층이 두꺼워졌단 말이야.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바람의 세기로 혼합층 두께 판단하면 안 돼.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근데 이 동네 볼게. 이 동네는 용승 없지. 그래서 바람이 약해졌더니 혼합층이 어떻게 됐어? 얇아졌어.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다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바람의 세기로 혼합층 두께 판단하면 안 된다고.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용승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바람의 세기로 혼합층 두께 판단하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 자, 그래서 엘니뇨 발생하면 동태평양 용승이 약해지고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아질 거야. 기압은 하강하게 된다고. 이게 이제 과도해진단 말이야. 이게 좀 심해져.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생겨서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이 온다고.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홍수 난다고. 홍수. 산소양은 줄 거고 영양염류 줄 거고 어획량 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엘니뇨 발생하면. 그럼 당연히 이 동네는 수온은 낮아지겠지? 기압은 높아질 거야. 그래서 가뭄 든다 이거지. 가뭄 들게 된다 이거라고. 그럼 라니냐는 평상시가 심해진 거라 그랬지? 여기다가 뭐 강조하는 말만 집어넣으면 돼. 수온이 졸래 높아진다. 기압이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냥. 수온이 많이 낮아진다 이거라고. 그래서 라니냐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경사가 급해지는. 이게 라니냐 상황이 된다 이거라고. 라니냐 상황이. 그래서 그냥 평상시를 강조하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평상시를 강조하는 표현을.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엘니뇨가 발생해. 엘니뇨가 발생하려면 첫 번째 적도 해역. 적도 해역에서는 첫 번째 평상시보다 수온이 상승할 거야. 평상시랑 반대가 되니까 수온이 상승할 거야. 근데 적도역의 수온이 상승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개야. 용승이 약해졌고 적도 반류가 강해졌어. 적도 해역에 적도 반류가 잘 흘러.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적도 해역의 수온이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 적도 해역은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상승할 것이고, 세 번째,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거야. 이게 적도 해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 동태평양은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은 상승하고, 두 번째, 기압은 하강하고, 세 번째, 해수면 높이는 상승한다. 근데 해수면 높이가 상승한다고 표현 안 하고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깊어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야. 해수면 높이하고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비례한다 그랬지. 근데 보통 문제 상황에서는 수온 상승, 기온 하강, 이렇게 기압 하강 이렇게 안 나오고 편차로 나오지. 얘 편차가 플러스, 편차가 마이너스, 편차가 플러스. 일반적으로 편차는 관측에서 평상시를 뺀다. 근데 문제에서 장난칠 때 편차를 평상시에서 관측으로 빼서 주는 경우가 있다. 평상시랑 반대로 반드시 써준다. 편차는 그래서 항상 문제 나오면 편차가 일반적으로 구했는지 반대로 구했는지는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 마지막 세 번째,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양쪽 바다의 차이인데, 자, 이 동네 해수면 높이차, 해수면 높이차. 두 번째, 양쪽 바다의 수온차. 세 번째, 양쪽 바다의 기압차.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이 세 개가 모두 감소한다.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라니냐 상황을 한번 가지고 써봐. 그리고 동태평양 말고 서태평양을 한번 써봐. 서태평양.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온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엘니뇨다, 라니냐다 이런 표현을 써. 그리고 서태평양, 동태평양을 비교한다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 남방진동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남방진동. 남방진동은 남반구에서 진동하듯이 한쪽의 기압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의 기압은 낮아진다. 이걸 남방진동이라 그래.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 남방진동이라고 하는데 얘를 얘기할 땐 지역만 바꿔. 서태평양으로 다윈 지역을 표기하고, 서태평양. 그리고 동태평양을 안 쓰고 타히티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타히티 지역을 가지고 비교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서태평양이고 얘는 중앙태평양이야. 중앙태평양. 그런데 이 중앙태평양의 변화 양상이 동태평양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저기를 그냥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이 동네는 평상시에 기압이 어떻다? 높겠네. 그치?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동네 기압은 낮아지겠네. 동태평양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보면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구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지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 그럼 딱 수능에 필요한 만큼 알면 돼. 그러니까 그냥 쟤는 중앙태평양이지만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전혀.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구하냐면 남방 진동 지수라는 말이 나올 거야. 남방 진동 지수. 얘는 타히티의 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기압 편차를 뺀 거야. 말은 좀 거창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타히티는 기압이 낮아지지. 이게 마이너스잖아. 얘는 기압이 높아지니까 플러스지. 그 말은 남방 진동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와. 뭐야? 엘니뇨가 발생했다 이 뜻이지. 남방 진동 지수가 플러스 나오면 라니냐가 발생했다 이거야. 라니냐. 그래서 수온 변화 가지고 얘기하면 보통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쓰고 기압 변화 가지고 얘기하면 남방 진동이라 그래. 근데 결국엔 똑같고. 그럼 그 위에 일어나는 순환은 워커 순환이라고 부를 거야. 명칭들만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볼게. 엘니뇨가 발생했어. 워커 순환이 세져 약해져? 엘니뇨가 발생하면 남동무역풍이 약해지지? 바람이 약해졌어. 그럼 공기의 순환은 당연히 약해지겠지. 워커 순환은 약해진다. 그리고 평상시에 타히티 지역은 상승기류가 없어. 기압이 높은 데니까.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상승기류가 생기지. 근데 원래 상승기류는 다윈 쪽에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엘니뇨 발생하면 타히티 쪽에 생기니까 다윈 쪽에 있던 상승기류가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거라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하고 남방진동 얘네를 묶어서 엔소라고 부른다고. ENSO 이렇게 표기한다고. 아무 필요 없는 얘기다. 그냥 다 엘니뇨 얘기하는 거다.
다 똑같은 얘기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놓는 거고 그냥 다 엘니뇨야. 엘니뇨나 라니냐 묻는 얘기다. 그래서 요거는 잘 외워. 이거 잘 이제 암기하면 거의 끝나간다. 지구과학에서 암기하는 게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싹 다 외워서 푸는 거야.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야. 외우면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뒷부분은 외워서만은 못 풀어. 외워서만 못 푼다. 조금 응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암기야. 잘 외워야 돼, 특징을. 자, 그리고 자 뒤에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내적 요인이 있거든. 그냥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얘는 문제화되면 그래프와 같이 나오는데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지구 온난화. 근데 희한하게 뭐는 아냐면 공부 안 해도 지구 온난화가 뭔지는 알아.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라는 건 안다고. 그리고 쟤는 누구 때문이라는 것도 아냐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 그냥 걔가 많은 온도가 높아진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알아 그건. 그 얘기인데 여기서 지식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화산 폭발이야. 화산이 터지면 그게 수증기와 화산가스라고 해서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근데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야. 즉 적외선을 잘 먹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오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얘를 잘 먹으니까. 근데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도 많이 나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빛을 반사를 잘 시켜. 반사를 잘 시키니까 지구의 온도는 낮아져. 그럼 화산이 터지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더 우세한 반응이야. 얘가 더 우세해.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 평균적으로 지구 온도는 좀 낮아져. 화산이 터지게 되면. 두 번째, 빙하 면적 변화야. 빙하 면적 변화. 빙하의 면적이 변한다고. 빙하의 면적이 변한다. 그래서 빙하는 다른 애들보다 반사를 잘 시켜. 빛을 반사를 잘 시켜. 그러니까 빙하 면적이 변하면 지구 반사율이 변해. 지구의 반사율이 변한다. 그럼 지구의 반사율이 변하니까 지구의 온도가 달라지겠네. 반사율이 커지면 온도는 낮아질 거고 반사율이 작아지면 온도는 높아질 거야. 근데 반사율이 커졌다는 얘기는 빙하 면적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자, 세 번째, 삼림 면적 변화. 삼림 면적 변화는 풀이나 나무의 양의 변화야. 풀이나 나무의 양이 변한다는 얘기인데 삼림 면적이 변하면 광합성 양이 변해. 광합성 양이 변한다고. 광합성 양이 많아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줄 거니까 온도는 덜 높아질 거고 광합성 양이 적어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 거야. 두 번째, 사막 면적 변화야. 사막의 면적이 변할 거야. 풀이나 나무가 없어지면 사막이 많아지겠지. 그럼 사막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막은 풀이나 나무보다 빛을 반사를 잘 시켜. 그러다 보니까 사막 면적이 넓어지면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 그럼 얘랑 서로 상충되거든. 얘도. 그럼 누가 우세하냐. 얘 누가 우세하다가 없어. 문제에서 초점을 요따 맞췄냐 요따 맞췄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야. 어디다 갖다 맞췄는지. 자, 세 번째 아주 당연한 거,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사용량 변화. 이것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겠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달라지게 될 거야. 자, 마지막으로 대륙분포의 변화. 뭐 판게아가 생겼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해류나 대기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럼 지구의 기후가 달라지게 된다 이거라고. 됐어? 그러면 하나 보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얘가 높을 때는 계절 중에 여름이야 겨울이야? 얘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거 계절 중에 여름이겠니 겨울이겠니? 겨울이겠지? 겨울에 높을 거야. 왜? 겨울에는 광합성량이 적어. 빛이 비추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화석연료를 많이 써. 화석연료를 많이 쓰지.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야. 다만 딱 한 번 틀리는 문제거든.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북반구라고 나왔어. 그럼 겨울이면 대략 1월 근처겠지. 1월 근처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게 남반구라고 나왔단 말이지. 남반구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몇 월이야? 8월 근처가 돼야 돼? 8월 근처? 그래서 그래프에서 8월달 근처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 그럼 뭐야? 남반구 그림이란 얘기야. 1월 근처로 해서, 그러니까 야 1월이 높다고 해서 딱 1월이 높진 않다. 뭐 2월, 3월 이때 높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근처로 해서 경향성을 봐야 돼.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적 요인 이렇게 돼.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은 반드시 표나 그래프를 읽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표나 그래프가 주어질 거야. 지구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두 번째가 외적 요인. 얘는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지구 안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밖에서. 그냥 쟤는 벌어지는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바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세 개 얘기하지. 세차운동, 자연축 경사학 변화, 20일 변화 세 개를 얘기하는데 태양 활동의 변화도 외적 요인이야. 근데 그것도 인간이 어떻게 못하지? 태양 활동이 변하는 걸 뭐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세차운동. 세차운동이야. 얘는 26,000년 주기로 변해. 26,000년 주기로 변해. 세차운동은 회전의 축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회전하는 걸 세차운동이라고 해.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보통 문제 그림은 대부분 팽이 그림 나와. 팽이가 돌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이렇게 흔들리며 돌지. 축이 이렇게 흔들며 도는 걸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전축이 현재 이렇게 있는데 26,000년을 주기로 자전축이 이렇게 돈다고. 26,000년을. 그러니까 26,000년이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얘기. 자전축이 26,000년이 지나면 요걸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차 운동은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거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한다 이거야. 그럼 이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이건데 현재 상황은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야 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태양이랑 가까울 때가 있고 멀리 있을 때가 있다. 가까울 때를 근일점,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한다. 지금 그림 보면 여기가 더 가까워 보이는데 아니라고.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지금 근일점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이걸 돌려서 이렇게 그린 거잖아 지금. 여기가 제일 가까운 위치다. 여기가 가깝다고 하는데 현재 근일점에서는 자전축이 이 방향을 향해 있어. 자전축이 이 방향을 향해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적도잖아. 여기가 적도야. 그치? 여기가 적도야. 적도.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비출 거 아니야. 태양빛이 이렇게 비춘다고. 그러면 이게 보면 남반구랑 북반구 중에 누가 많이 받아? 남반구가 많이 받지? 그러니까 현재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계절이 여름이야. 북반구는 겨울이라고. 그런데 여기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야. 남반구는 겨울이라고. 그럼 현재는 연교차가 북반구랑 남반구 중에 누가 심하다? 남반구가 심하겠네. 왜? 남반구는 더울 때 가깝고 추울 때 머니까. 근데 북반구는 추울 때 가깝고 더울 때 머니까 북반구와 연교차가 덜 할 거야. 남반구보다는. 그런데 13,000년이 지나면 뭐 전이 되든 후가 되든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반대로. 현재랑 반대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여기가 적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일점이 북반구 뭘로 바뀌어? 여름. 남반구는 겨울. 다시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 됐잖아. 그럼 이제 연교차 누가 크다? 북반구가 더 커졌네. 그치? 북반구가 더 연교차가 커졌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그림을 바꿔서 위에서 그림을 보고 주잖아? 위에서 그림을 보고 주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그래도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자전축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줘.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요 지점 볼게. 요 지점을 그려주면 쟤는 어떻게 돼?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겠지. 그럼 이쪽으로 기울었구나 이 뜻이다. 위에서 쳐다봤을 때. 봐봐, 얘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네가 쳐다보면 중심에다가 니네 기준은 왼쪽에다 그릴 거 아니야. 자전축이 이 방향이면 중심에다가 오른쪽에다 표시하겠지.
그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다 이거야. 자, 하나 더. 자, 태양이야. 자전축이야. 북반구 위주로 얘기할게. 자전축이 태양에서 먼 방향을 가리키면 겨울이야. 북반구는.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면 여름이 된다.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돈다고. 어느 방향에 돌아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우주에서 보면 시계 방향. 그럼 현재 겨울이지? 자, 6,500년이 지나면 일로 올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겨울과 여름은 아니겠지? 봄이나 가을일 거야. 자, 한 번 더 갈게. 한 번 더 가면 여름 되지. 자, 다시 겨울이었다. 일로 왔어. 봄이나 가을일 거야. 모르겠어. 공전시켜볼게. 얘 공전하면 일로 가지. 그럼 태양 쪽 향하니까 뭐야? 여름이네. 그럼 여름 전의 계절이니까 봄이 된다고. 다시 6,500년이 지났더니 겨울에서 봄이 됐어. 다시 6,500년 지나면 여름. 다시 6,500 지나면 가을. 다시 6,500 지나면 겨울. 지금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 6,500년당 하나씩 바뀌어. 즉 세차 운동은 무조건 계절 변화야. 문제에서 계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세차 운동이다. 세차 운동. 그랬을 때 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생각해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외워. 6,500년당 계절이 한 개씩 바뀌어. 6,500년당 계절이 하나씩 바뀐다. 근데 후가 되면 다음 계절이고 전이 되면 앞에 계절인 거야. 됐니? 그러면 현재 근일점에서 19,500년이 지나. 그럼 계절 뭐다? 겨울에서 계절 몇 칸? 3칸 간 거잖아. 그럼 뭐가 돼? 가을 되는 거지. 가을 돼. 됐어? 그럼 13만 년이 지나면 근일점에서 뭐 되니? 13만 년 지나면 겨울 그대로다. 13만 년은 26,000의 5배다. 그럼 그대로 있다. 또 13,000년에 흥분해서 여름이 이러면 안 된다. 26,000의 5배라고. 26,000의 5배. 요걸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세차운동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세차운동. 자, 두 번째. 자전축 경사각 변화야.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해 41,000년 기준으로. 41,000년 기준으로 바뀐다. 41,000년 기준으로. 얘가 21.5도에서 24.5도까지 바뀐다 이거야. 21.5도에서 24.5도까지 바뀐다 이건데 좀 가장되게 그리자. 자,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 태양빛이 이렇게 비춘다고? 그러면 자전축이 완만해지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자전축이 급해졌다는 건 얘가 이렇게 누웠다고.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 얘는 여기나 받는 양의 차이가 심하지가 않아. 비슷비슷하게 받아. 그런데 얘는 여기랑 받는 게 차이가 좀 심하지. 즉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의 차이가 좀 심해. 얘는 비슷하고. 그러니까 경사각이 급해졌다는 얘기는 커졌다. 이 말은 연교차가 커진다는 얘기야. 연교차가 커지게 됐다 이거야. 경사각이 작아지면 연교차는 작아졌다. 다만 얘는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커지는 거라고. 왜? 북반구가 많이 받을 때 남반구는 못 받아. 반대로 남반구가 많이 받을 때 북반구가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연교차 경사각이 커지는 건 북반구든 남반구든 둘 다 커진 거야. 근데 얘는 반대였지. 북반구가 커지면 남반구가 작아졌다. 세차운동은. 그러면 연교차가 커지려면 여름의 온도는 높아져야 하잖아. 겨울의 온도는 낮아져야 돼. 태양과의 거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여름이 더 많이 받으려면 여름에 태양이 더 오래 비춰야 되지. 혹은 단위 면적당 들어온 양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단위 면적당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려면 수직으로 들어와야 되지.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고도가 높다는 얘기야. 자, 참고. 고도라고 하는 건 뭐를 고도라고 하냐면 지평면이 있을 때 태양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지평면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 요 각을 고도라고 부른다. 근데 이 고도 중에서 하루 중 고도가 최대일 때 그때를 남중고도라고 불러. 남중고도. 그러면 남중고도가 높게 나타나면 들어온 양의 빛이 많은 거야.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 거야. 다시 볼게. 봐, 지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여기다 다시 봐. 태양빛 이렇게 비추거든. 지구가 자전축이 완만하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자 적도를 기준으로 요 동네 살고 있는 애는 지평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야 빛이. 됐니? 그런데 자전축이 기울었다고 훨씬 더 기울었다고. 그럼 여기가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요 동네 사는 애는 이제 땅이 어떻게 됐어? 거의 이렇게 돼버렸지? 그럼 빛이 어떻게? 수직으로 갖다 꽂힌다. 됐니? 그래서 여름인 지역은 고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와. 근데 지금 남반구는 겨울이지. 남반구는 자, 요 동네는 땅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그런데 이 동네는 땅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빛이 더 안 들어오지. 즉 고도가 여름은 고도가 더 높아지고 겨울은 고도가 더 낮아져. 아 이거 엄청 과장되게 그린 거야. 이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는다. 근데 이렇게 봐야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높아지면 겨울이 낮아져. 그럼 반대. 경사각이 작아졌어. 연교차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여름의 고도는 낮아지고 겨울의 고도는 높아져야 돼. 그래야 연교차가 작아지게 된다 이거라고. 됐니? 그래서 경사각 변화 얘는 무조건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남중고도 얘기 나오면 무조건 자전축 경사각 변했다 얘기하는 거야. 남중고도 변하면 얘 아니면 없어. 자 그랬을 때 그럼 자전축 경사각이 뭐냐 이건데 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전축이 있을 때 여기가 적도야. 적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적도하고 나란하게 돌지 않아. 적도하고 나란하게 도는 게 아니라 적도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길이 비스듬해. 약간 기울었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지구가 도는 길을 지구 공전 궤도면이라고 불러. 지구 공전 궤도면. 그랬을 때 적도하고 지구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 있지? 각. 요 각이 자전축 경사각이야. 요걸 자전축 경사각이라고 부른다. 요걸 자전축 경사각이라고 불러.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 태양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고 있다. 지구가. 그런데 지구가 여기 있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있대. 그런데 요 각을 세타라고 줬다 이거라고. 이 각을 세타라고 줬어. 그러면 자전축 경사각은 세타야? 90 마이너스 세타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 거지. 현재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나왔다 문제에서. 그런데 지금 중각이 여기가 세타지. 그치? 근데 적도는 자전축의 수직이니까 이게 적도지? 그러면 경사각은 요 각이 경사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사각은 얼마가 된다? 90 마이너스 세타가 경사각이 된다. 그럼 이 그림 이딴 식으로 줘놓고 세타가 증가할 때 이 말은 경사각이 작아질 때, 세타가 감소할 때, 경사각이 증가할 때. 경사각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 혹은 자 지구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번에서 위에서 쳐다본 거야. 위에서 쳐다본 그림을 위 줬어. 그랬더니 여기 궤도의 중심이 있었고 자전축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겠지. 그런데 여기 사이 각을 쟀대. 이 각이 델타가 나왔대. 그럼 여기서 경사각은 델타야? 90 마이너스 델타야? 이게 내가 할 거야. 할 건데 생각 잠깐 해보라고. 자, 자전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쟤는 지금 어떻게 했어?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어. 그럼 요 각이 지금 델타란 얘기지? 그런데 지구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적도는 요렇게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요 각이 경사각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 직각이고 얘 직각이네. 그럼 끼인 각이 같네.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각이네. 그럼 얘가 뭐야? 델타네. 즉 여기서 이 델타가 뭐다? 경사각이 된다 이거라고. 자연축 경사각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럼 델타가 증가할 때, 델타가 감소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경사각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자연축 경사각 관련된 문제는 세 번째는 이심률의 변화야. 이심률 변화. 얘는 10만 년이야 주기가. 얘는 10만 년 주기를 한다. 10만 년 주기인데 이심률이라는 건 타원이 동글동글한 정도를 이심률이라 그래. 동글동글한 정도. 이심률의 변화는 얘는 결국에는 태양과의 거리 변화 얘기하는 거야. 얘는 태양하고 지구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졌니 멀어졌니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현재 태양이 이렇게 있고 궤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자, 이심률이 작아졌다 이 말은 원에 가까워졌다는 거고, 이심률이 커졌다 이 말은 현재보다 더 찌그러진 타원이란 얘기야. 그럼 원에 가깝다는 얘기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궤도가 얘가 이심률이 작아진 상황이야. 이심률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이건 이심률이 커졌다는 걸 의미해. 이심률이 커졌다는 걸 의미해.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여기 전체 길이 장축이라고 하지. 그럼 이 장축의 반을 장반경이라고 하거든. 즉 이심률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장반경의 변화는 없어. 근데 이 장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공전주기야. 장반경이 길면 공전주기가 길어. 이제 케플러 법칙이라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워. P제곱은 A 세제곱에 비례한다. 물리 시간에. 근데 물투 시간에 배우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냥 둘이 비례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장반경이 안 바뀌면 공전주기가 안 바뀌어. 혹은 G2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장반경과 공전주기는 비례하는구나. 장반경이 길면 그냥 공전주기가 길구나. 얘가 짧으면 공전주기가 짧구나. 공전주기는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이지.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현재 궤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20mm 작아지면 궤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 20mm 커지면 궤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길이는 안 변한다고. 이 길이는. 그런 상태에서 궤도 크기가 바뀌는 거지. 그럼 다시 20mm이 작아졌어. 20mm 작아졌다고. 그러면 북반구는 연교차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북반구의 연교차는 20mm 작아지면 빨간색 된 거지? 현재 북반구 그림점에서 계절 뭐라고? 그림점에서 겨울이라고. 겨울이 어떻게 됐니? 멀어졌네. 여름은 가까워졌네. 그럼 사실은 근일점 멀어진 만큼 원일점 가까워지는 거다 원래는. 그러면 북반구 연교차는 커지겠네. 그럼 남반구의 연교차는 작아지겠다 이거지. 그래서 외적 유형 문제 나왔을 때는 그리고 풀어. 문제에서 그림 안 주면 그려놓고 체크해놓고 풀어라. 그렇게 천천히 풀어도 돼. 왜? 지우강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문제 푸는데 시간 남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지구과학 시험 보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하나야. 외워서 맞춰야 되는 문제를 자꾸 네가 유추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냥 단순 암기하면 끝나버리는 거. 예를 들면 해류 이름, 심시구산 이름 자꾸 생각해내는 거야. 뭘 생각을 해. 보자마자 튀어나와야지. 해류 이름이 이런 건 암기인데. 그럼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에 외적 요인 문제 나오면 원래 상황을 그려놓고 나서 계절 다 표시해놓고 그리고 비교하면 돼. 그럼 이렇게 각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근데 문제는 뭐야?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하나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세차 운동도 했고 경사각도 변했고 이심률도 변했는데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니 작아지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 우리나라 여름에 온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물어봐. 혹은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해가 오래 떠 있다는 얘기야. 해가 오래 떠 있다는 얘기, 고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냥. 그런데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세차 운동을 통해서는 북반구의 연교차가 작아진 거야. 근데 경사각을 봤더니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졌어. 이심률을 봤더니 북반구의 연교차가 작아졌어. 그럼 북반구 연교차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두 개는 작아졌고 한 개는 커졌어. 그럼 커져 작아져? 때려 죽여도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여러 가지 변하는 걸 물어볼 때는 이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바뀌어.
뭘로 봐도 증가하거나 뭘로 봐도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다 같이 물어봤는데 하나씩 따지면 복잡하잖아. 그럼 가장 간단한 게 뭐니? 경사각이지. 얘는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잖아. 경사가 크면 그냥 커지지. 작으면 작아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했는데 경사각이 꼈어. 그러면 경사각만 보고 풀어도 상관없어. 경사각이 커졌어. 그럼 커져 일단. 나머지 봐도 커질 거야 얘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래서 경사각을 보통 빼. 여러 개를 할 때는. 왜? 이게 너무 쉽거든 이거 집어넣으면. 그냥 커진다 작아진다니까. 요렇게 비교하는 게 훨씬 많지. 근데 문제를 주고 싶을 때는 그냥 얘를 껴준다. 경사각 껴주면 그냥 얘 크면 커. 만약에 얘가 커. 근데 나머지가 안 커. 네 잘못 푼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봐. 커지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걸 묶어서 이제 그래프 그린 걸 이제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하잖아. 그걸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하는데 별 의미는 없고 그냥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하는 게 있다. 저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다 고려해서 나타낸 거다. 이거라고. 복사 표현도 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 지울 거거든. 찍어야 돼서 빨리 찍으라. 잠깐 지울게. 이게 찍고 나서 공부해야 돼. 찍고 나서 찍고 끝나면 안 된다. 이 첫날은 따로 촬영을 안 했는데 녹화를 안 했는데 이제 복습용으로 녹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찍다 보니까 칠판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칠판 사용 한계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복습으로 영상이 필요해서 받은 사람들은 봐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면 안 된다고. 봐야 돼. 플레이를 해야 된다 반드시. 똑같은 거야. 필기도 이것도 네가 써보고 확인하고 해봐야지. 그냥 이거 보고 추석 때 플레이 많이 했다. 뭘 네가 많이 했어. 내가 많이 썼지. 네가 많이 한 건 네가 다시 반복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런 거 나오지. 학원들이 광고하잖아. 뭐 의대를 붙었느니 수능을 몇 점 맞아 뭐 이런 광고하잖니. 그게 학원이 잘한 거야? 네가 잘한 거지. 그냥 좋은 학생을 재수 좋게 잘 만난 거지. 좋은 학생을 잘 만났기 때문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를 만난 거야. 하필.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게 얻어 걸린 거지. 선생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지. 반대로 마찬가지야. 시험을 못 보는 것도 너의 능력이야. 선생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하면 돼. 그러니까 꼭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꼭 하길 바란다. 꼭. 자, 2단원 마지막 주제야. 복사평형. 복사평형인데 복사평형은 간단하지.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지. 들어온 만큼 나간다요. 이게 복사평형의 핵심이지. 들어온 만큼 나간다. 들어온 만큼 나간다. 덧셈 뺄셈 하는 거야. 자, 숫자 외우면 안 돼 이거.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대기가 없을 때. 대기가 없어. 그러면 얘가 100을 썼어. 그러면 100이 들어오겠지.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이게 우주고 대기고 지표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받은 게 얼마? 100. 자연은 항상 뭐 한다고? 받으면 받은 만큼 내보낸다고. 100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쏜다 이거지. 이게 대기가 없을 때지. 간단하다고. 대기가 없으면. 근데 문제는 대기가 있다는 거지. 대기가 있다 보면 복잡해진다. 자, 우주에서 빛을 쏜단 말이지. 태양이 빛을 빵 하고 쏜다. 대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쐈다고 치자. 근데 태양은 모든 종류의 빛을 다 쏘지. 자, 참고.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빛 쏘는데 태양은 감마, X,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종류를 다 쏴. 태양은 싹 다 쏘는데 감마선하고 X선은 얘는 일단 1차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막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일부 남은 건 대기가 다 막아. 그래서 얘는 다 튕겨. 아예 들어오는 게 없어. 왜? 감마하고 X는 살인광선이야. 쟤 맞으면 죽어 그냥. 근데 저걸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거야. 쟤가 들어왔으면 다 죽었어.
저기 일명 이제 방사선이야. 방사선. 방사는 피폭되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 그것도 방사선이야. 엑스레이도 많이 찍으면 죽어. 엑스레이도 많이 찍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중에 엑스레이 찍을 일 있으면 가서 봐봐. 엑스레이 찍는데 앞에 붙어있어. 하루에 허용된 치가 얼만데 요거는 얼마 나온다. 그럼 허용된 치 보면 계산해보면 몇 장 찍으면 죽는지 나와. 대략 한 10,000장 찍으면 죽어. 하루에 엑스레이 10,000장 찍으면 방사선 피폭돼서 죽는다. 못 버틴다. 자, 자외선 들어오지 얘는 일단. 근데 유해 자외선을 누가 먹어? 오존이 먹지. 그래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 육상에서 생물 기어 나온 거지. 물론 자외선 다 차단되는 거 아니고 일부는 들어오지. 일부는 이렇게 들어온다. 자, 가시광선 이게 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네가 눈깔 대고 뭔가를 보는 거지. 네가 눈 대고 보는 거야. 가시광선 다 들어오니까. 거의 다 들어오니까. 자, 적외선 들어와. 적외선은 들어오는데 누가?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먹어. 온실기체라고 한다고 얘를. 그리고 일부는 들어오지. 일부는 들어와. 전파 튕기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주로 지표로 들어오는 건 뭐야? 가시광선이지. 주로 가시광선이 들어온다 이거야. 태양 거는. 자, 그러면 자연은 항상 뭐 한다고? 받으면 받은 만큼 내보낸다고. 그럼 지표 받았잖아. 지표 받았으니까 지표 뭐 해야 돼? 내보내야겠지. 내보내야 돼. 그럼 지표에서 나가는 빛을 보자. 지표에서 감마랑 X 나와? 네가 살아있다는 게 저게 안 나온다는 증거야. 저게 나왔으면 넌 죽었어야 돼. 감마 X는 절대 안 나와. 그럼 자외선도 당연히 안 나오겠지. 나왔으면 죽었다고. 안 나온다고? 가시광선 나와? 땅이 쏘는 빛이 보여? 야, 땅이 별이야? 가시광선을 내보내면 별이야. 지구가 별이냐고. 이랬더니 또 어떤 미친아이 초록별 지구라고 이런 거지 같은 얘기 하는데 지구 행성이야? 별 아니야? 얘는 절대 가시광선을 내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적외선은 나와. 왜? 온도를 가진 물체는 누구나 다 적외선을 내보내. 그러니까 이 책상도 적외선은 나와. 적외선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온도가 없다는 얘기야. 온도가 0이란 뜻이 아니야.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 적외선은. 전파 나올까 안 나올까? 땅에서 전파 안 나와. 야, 전파 나오면 라디오 주파수 돌리다 보면 땅이 하는 말이 들려야 돼. 안 나와. 뭐만 나와? 그러면 우주에선 들어와요? 들어와. 이게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잖아. 이건 우주 배경 복사야. 우주에선 들어와. 근데 지표는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적외선밖에 안 나와. 오로지 적외선. 그러면 누가 먹어?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먹겠지? 근데 얘가 다 먹어? 다 먹지 못할 거 아니야. 그냥 쭉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냥 거치지 않고 쭉 나가는 이걸 대기의 창을 통해서 나간다고 얘기해. 대기의 창을 통해서. 여기 이제 얼마가 있어. 저걸 지표 복사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대기 먹기만 했지? 그럼 대기도 뭐 해야 돼? 내보내야겠네. 그러면 우주로도 내보내고 지표로도 주겠지? 그럼 얘도 내보내는 빛이 오로지 다 뭐야? 적외선. 적외선밖에 없다고. 적외선 나간다고. 그때 지표로 돌려주는 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 그럼 얘가 심해지려면 돌려주는 게 많아야 되잖아. 돌려주는 게 많으려면 본인이 먹은 것도 많아야 되지. 근데 누가 먹는다고? 얘가 먹는다고. 그럼 얘가 많아지면 돌려줄 게 많아지겠네.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한다? 온실기체라고 한다.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돌려주는 게 많아진다. 그럼 온실 효과가 심해진다. 얘가 너무 과하게 심해지는 현상, 그걸 지구 온난화라고 부른다 이거라고.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태양이 100을 쐈어. 자, 대기가 먹었어. 20을 먹었대. 자, 그리고 대기에서 튕기고 지표에서 튕겼는데 이게 튕긴 게 30이래 반사가. 그러면 태양 복사를 먹었잖아. 얘가 20. 얘 주로 뭐 먹는다고? 어떤 빛 먹는다고? 이건 주로 자외선이야. 주로 자외선이 많다고. 주로 자외선만 있다가 아니라 자외선이 많다 이거라고. 그리고 얘가 지표에 들어와. 그럼 얼마 들어와야 돼? 100인데 30, 20이니까 50 들어와야겠네.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주로 가시광선. 주로 가시광선이 된다 이거라고. 자, 지표에서 먹은 게 있어. 그래 내보낼 거야. 전도, 대류, 잠열로 21이 나갔고, 그러니까 잠열로 21이 나갔고, 전도, 대류 이런 걸로 8이 나갔다고 칠게. 그냥 이만큼 나갔다고 칠게. 숫자 안 중요하다.
그리고 지표 복사로 예를 들어서 104가 나갔다고 치자. 지표 복사로. 이게 주로 적외선인 거야. 얘는 지금 전달되는 형태가 좀 다른 거고. 그런데 우주로 얼마 나갔냐면 4가 나갔어. 그럼 도중에 대기가 얼마 먹은 거야? 100 먹었네. 100 먹은 거지. 도중에 중간에 대기가 100을 먹은 거지. 104 중에서. 자, 그러면 볼게. 자, 평형이 되려면 우주는 앞으로 얼마 더 받아야 돼? 100을 썼는데 34를 돌려받았잖아. 얼마 더 받아야 돼? 66 받아야 되지. 그래야 내보낸 만큼 받은 거야. 자, 지표. 지표는 얼마 받아야 돼? 얘 지금 나간 거 얼만데? 133이 나갔지. 근데 지금 얼마 받았어? 50 받았네? 그럼 얼마 더 받아야 돼? 133인데 50을 받았으니까 83. 이거 어렵긴 하다. 계산할 때 잘 봐. 3이고 부족하기 위해서 하나를 줘야 돼. 83이야. 그러면 대기가 내보낸 게 얼마야 지금? 66, 83이니까 얼마 내보냈니? 149를 내보냈지. 그러면 얘가 먹은 게 149가 되면 되겠네. 먹은 거 보자. 100, 20, 21, 8 얼마? 149. 여기 복사평형이라고. 복사평형 그냥 구간 잘라서 들어온 만큼 나간다 이거야. 덧셈 뺄셈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문자로 나와. 숫자 외워서 부르는 애들이 있어갖고 문자로 나온다. 그러면 식을 세우는 거야. 식을 여러 개 세워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연립해서 만드는 거지. 그냥 그런 방식이야. 덧셈 뺄셈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다. 근데 지구과학은 반드시 실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실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오거든. 그러면 복사평형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도 있어. 얘는 자 요렇게 전등 하나 비췄는데 거리를 이렇게 세 개 띄워놓은 거야. 여기다가 판 A 재질 다 똑같아. B 거리만 달라. C 갖다 놨어. 그래서 얘네들의 온도 변화를 본 거야. 얘네 온도 변화 봤다고. 그랬더니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다른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일단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 시점 이게 뭐야? 복사 평형 시점이지. 들어온 만큼 나가고 있으니까 온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럼 누가 A가 되는 거야? 흰색이겠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겠다 이거지. 됐지? 자 그러면 요 구간은 복사 평형이니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진 지점이잖아. 이건 알잖아. 이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들어온 만큼 나갔다 이거겠지. 그러면 이 구간. 이 구간은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니? 높아지고 있지.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럼 이 구간에서 흡수량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일정해. 흡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구간이 온도가 쭉 높아지고 있거든? 그럼 흡수량은 어떻게 되니? 일정하다. 흡수량은 시작하면 받은 건 끝난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넌 좀 있으면 죽어야 돼. 왜? 통과금 계속 셌는데? 시작하면 네가 받은 건 정해졌어 이미.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고 있잖아. 뭐의 차이 때문이야? 방출량의 차이 때문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방출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방출량은 증가 아니면 감소겠지?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고 있는 거지. 방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처음엔 얼마 못 내보냈어.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방출량이 흡수량과 같아졌어. 그러니까 일정해졌다 이거야.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서 봐야 된다. 요거. 그리고 별의 물리량하고 복사평이 실험된 거 하나 더 얘기할 거야. 어쨌든 실험 문제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구과학에 반드시 실험 문제가 나온다고. 무조건 실험 문제 하나 있다. 그래서 복사평형 실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라고. 그래 그럼 쉬었다가 이제 3단원 우주 볼게 우주.